자, 시행령 제 31조죠.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 계획입니다. 요 날짜 나오죠? 몇 개 나오죠? 3개 나옵니다. 상근예비역은 상자에서 3개예요. 7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그렇게 3개가 나옵니다. 754-532에서 754-533. 예, 그겁니다. 7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예. 예전에 저 이거 완전히 그냥 졸잘졸잘 나왔는데 그냥 지금 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 강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강의하는데 강사가 뭐 날짜 이거 다 뭐 다 외우면 좋죠. 근데 못 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공부 안 하니까 강의 준비는 하죠. 그런 공부는 하는데 뭐 날짜 내가 내가 시험 보는 사람도 아닌데 제일 먼저 까먹는 게 날짜더라고. 아, 날짜부터 이제 가물가물해요. 네. 자, 1항 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 날짜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네. 9월 30일까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자, 요것도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3회 때 이게 가로형으로 나왔지. 상근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 파트만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뒤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뭐 보충역 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주의사항에 써 있는 거 요거 같이 군의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죄송합니다. 상근 예비역 무슨 계획서? 충원계획서. 충원계획서는 며칠? 9월 30일. 을 누구에게? 병무청장. 그 다음에 입영 및 소집부대의장. 입영부대의장, 소집부대의장. 둘 다 나오죠, 둘 다. 이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은 입영일 며칠 전? 예. 75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충원계획서는 충원계획서를 변경할 때는 입영일 75일 전이죠. 맞죠? 그 다음에 충원계획서는 9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장하고 입영부대의장 및 소집부대의장, 예, 여기 둘 다 나오죠. 여기 각각 송부해야 됩니다. 이 왜 둘 다 나오는 거죠? 상근 예비역만? 입영부대장 누구예요? 네. 기본 군사훈련 그 훈련을 시키는 그 그 훈련부대장이에요. 결국에 입영부대장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소집부대장은 누구죠? 내가 이제 나중에 기본 군사훈련이 끝나고 근무지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로 관할하고 통제하는 관리하는 그 부대장이 소집부대장입니다. 상근 예비역만 우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나오는구나. 맞죠? 네. 그 다음에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누구의 승인? 국방부 장관의 승인. 그게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 범위.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니까 정원 조정도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빠뜨림 없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충원계획서를 받으면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나오면은 상근예비역 무슨 계획서? 입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입영계획서는 날짜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가로. 근데 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이때는 며칠 전? 60일 전. 75일 전, 6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항. 소집부대의장은 입영부대장 아니죠. 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충원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구 읍면별
필요 인원을 매년 며칠? 10월 31일까지. 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이 60일 전까지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 아까 전에 소집부대장 그 근무지라 그랬잖아요. 그 상근예비역 시구 읍면별이 시도별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보면은 우리 그 저기 나중에 합격해 가시면은 상근예비역 우리 그 동별로 있잖아. 그거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시구 읍면별 그냥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 인원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됐죠? 이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도농 복합 조치원 예비 세종시인가요? 네. 행정구역이? 세종시로 보면 되겠네. 그럼 세종시면은 어떻게 한다? 만약에 여기 뒤에 나와있는 단서조항 세종시를 한번 비교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세종시다. 아이씨. 세종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맞죠? 네. 구가 있나? 세종시 없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전이면 장군면 있잖아요. 장군면. 예. 네. 뭐 이런 여기가 장군면.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뭐가 있겠죠. 뭐 세롬동, 예, 고운동, 해밀동, 뭐 문동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도농 복합 형태죠. 시 형태죠. 예. 조치원 읍 장군면은 각 읍면별로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동은 세롬동 따로 고운동 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동은 모아서 요거 전체로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도농 복합 형태의 시 보면은 면적이 동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거기는 읍면별로. 동은 그거보다 작아요. 예, 자그마하게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동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필요 인원을 통보할 때 읍면별로 이거는 동 전체. 동마다 다 찢으면 얼마나 복잡해. 맞죠? 예. 사항, 지방명무청장은 이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서 및 사망에 따른 필요인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입영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소집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날짜 이런 거는 뭐 그냥 외워야 돼요. 뭐 방법 없어요. 예. (7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맞죠? 네. 예. 변경기획서는 7월 31일 나왔다 75일 그 다음에 지체 없이가 중간에 있죠. 60일 그 다음에 9월 30일 났을 때 60일 맞나요? 10월 30일 내가 시험 보나? 예. 10월 31일 나올 때 그때 입영 60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네. 시행령 제32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입니다.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뭐 이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행령 제33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입영 순서의 결정. 아까 전에는 선발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입영 순서의 결정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됐어. 이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구 읍면별로 입영 순서를 정합니다. 됐죠? 다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똑같은 내용이죠.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종이 좀 애매한데 구가 뭐 세종시면 세종시 안에서 입영순서 정하는 거고 뭐 그런 식이죠. 서울이면은 뭐 성동구 안에서 입영순서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종로구 안에서 또 입영순서 정하고 그 얘기입니다. 강남구 안에서 또 입영순서 별도로 이렇게 별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2항 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은 입영순서의 결정 기준은 희생병, 입영 희망 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해서 누가 정합니까? 마찬가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이 앞장에서 뭐였죠? 선발 기준은 거주지와 신학연 자질을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선발된 다음에 입영 순서의 결정은 희생병입니다. 희생병.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34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입니다. 1항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일단 먼저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시구읍면 단위로 실시를 합니다. 아까 입영 순서를 시구읍면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구읍면 단위로 나오는 거죠. 맞죠? 다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아까 도농복합 형태의 시라고 했는데 제가 세종시를 예를 들었거든요. 세종시가 도농복합 형태의 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뭐 공주시 이런 데는 되겠다. 맞죠? 그냥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항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입영부대는 누가 정한다? 총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생략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시행이 제35조 상근예비역 입영 사무처리 등입니다. 뭐 현역하고 똑같습니다. 현역병하고.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통지서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연 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21조, 22조, 24조를 따릅니다. 현역병, 그 나왔던 조항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뭐 3일 이내에 뭐 들어와야 되고, 온 거 다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입영사무소 설치, 뭐 병무청장, 입영부대장이 하는데 뭐 인도관이 어떻고, 뭐 사무원이 보조하는 뭐 그 내용 얼핏 기억나시죠? 다 똑같이 한다. 시행령 36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직결지의 신체검사 및 재입영 시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23조, 27조의 1항 및 2항을 준용합니다. 현역병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시행령 제37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입니다. 1항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입영일부터 기본 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하는 겁니다. 아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 기간, 1년 이내의 일정 기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결론은 뭐다? 입영에서 기초군사훈련, 기본군사훈련, 그때는 역종이 뭐다? 현역이죠. 맞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거 가로용으로 나왔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2항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뭐로 됩니까? 2년으로 합니다. 2년. 자, 이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2년 이내로 하되 아닙니다. 2년으로 합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법 23조 1항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법 나왔다 그냥. 법이 앞에 나왔구나. 그거 별표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2년으로 하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로로 나고요. 2번 아닙니다. 74회 때. 3항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27조 사망을 준용합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세 가지 미산이 받는 거. 군기교육 처분 일수, 복무이탈, 그 다음에 집행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입영한 날이 아닙니다. 맞죠? 소집한 날부터. 그러면 앞에 있던 여기 입영일부터 기본 군사훈련 종료일까지가 여기 들어갑니까? 일단 여기에 표현대로 보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거까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자, 사항 법제 65조 3항 아까 자녀 출산, 현역병 자녀 출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사출된 기간으로 하는데 소수점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공식 보면은 현역병 의무복무기간분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만약에 육군이다. 육군이 몇 개월? 24개월이잖아요. 맞죠? 24분의 24 마이너스 만약에 내가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하다가 자녀 출산해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러면 12개월 복무한 일수잖아요. 맞죠? 그 다음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아까 몇 년? 2년 24개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뭐죠? 그러면은 12개월 가서 상근예비역으로 이제 12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법제 22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입니다. 1항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합니다. 소집되리면 소집한 겁니까? 미래형이죠. 네, 소집될 사람은 거주지별요. 자, 2항 각군 참모총장은 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 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부터 어디에?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 다음 날입니다. 왜 다음 날인지 이해 가시죠? 네. 3항 각군 참모총장은 2항 또는 제65조 3항 자녀 출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부터 다음 날에 편입된 날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편입된 날 이게 가로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다음 날로. 그렇게 나왔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상근예비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맞죠?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나오다가 상근예비역으로 이제 표현되잖아요. 기술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입영 소집. 소집. 네. 입영은 뭐 군부대에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예, 네,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자, 법제 23조 상근예비 역의 복무입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에 가로형으로 나왔고요. 1항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뭐로 되어 있죠?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앞장에 2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일단 복잡하니까 지우고 2년으로 하되 시행령이죠. 시행일 수밖에 없어요. 왜? 뭐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일단은 법은 아닌 거예요. 법에 따른 뭐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일단 법 문장은 아니에요. 맞죠? 시행령이, 뭐 시행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딱 2년으로 하되. 이내가 안 들어가고 2년으로 하되.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은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법 뭐에 따른 이렇게 나오면은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예. 그렇게 하나 뭐라 해야 되나 저기 보험 비슷한 보험 한 개 걸어놓고 구별을 하는 어떤 수단 방법을 이렇게 한 개 걸어놓고 뒤에 뭐 6개월 범위에서 단축 뭐 이런 것들이 또 따라 나오면은 예. 2년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구별하십시오. 됐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법 제23조 법이잖아요. 맞죠? 앞에 뭐에 따른 이게 없잖아요. 이거 그럼 이 문장은 그냥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복무기간이 어떻게 나온다? 2년 6개월 이내로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가로로 나올 수도 있고 바꿔치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각호기간은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1호 21조 1항에 따른 뭐죠? 현역복무기간. 자, 2호 65조 제3항에 즉 현역병 자녀 출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 가로 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포함합니다. 이거 전환복무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25조가 앞으로 이거 자주 등장합니다. 25조 나오면은 전환복무, 23조 나오면은 상근예비역. 예. 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포함 전환복무자 복무한 기간 요 두 개를 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앞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는 여기에 이 문장에 봤을 때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다가 딱 별도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뭐라고? 현역 복무기간은 산입한다고. 네. 사회복무요원 가면 요 내용이 없어요. 있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여하튼 요거 때문에 산입을 다 하는 겁니다. 요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됐죠? 2항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소집 아닙니다.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했지만 이제 복무를 다 끝냈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똑같은 레벨로 봐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자, 소집도 나오고 징집도 나오고 시험 내기 좋겠죠. 막 바꿔치기해서 나오고 막 여기 가로도 뚫고 막 이럽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3항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무슨 법이죠? 본인사법, 병력법 또는 군인사법입니다. 이거 이번에 가로로 놨어요. 군인사법을 가로로 놨어요. 75에도 가로로 놨고. 이걸 왜 가로로 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나옵니다. 군인사법 기억하셔야 되겠죠? 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항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이거 국방부 장관으로 바꿔서 많이 나왔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각군 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 업무 이것도 가로로 나왔죠. 전반기 때. 상근예비 다시 4항의 각군 참모총장이 주어가 이번에 또 가로로 나왔네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군부대를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죠. 맞죠? 파견하여 근무하게 합니다. 누가? 주어가 총장입니다. 5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그 4항에 나와 있는 총장과 5항에 나오는 장관을 바꿔서 나누는 거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마찬가지로 가로로 나왔는데 요거를 총장으로 바꿔서 틀리고 나왔습니다. 요건 그대로 나왔고 요거를 총장으로 또 다시 바꿨어요. 자, 파견하는 거는 총장이 하고요. 거주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 군부대 밖에 거주지를 정하는 거는 그 다음에 예산 지급해주고 이런 거는 뭐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됐죠? 네. 요 조항 때문에 상근예비역이 출퇴근하는 거예요. 6항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 금고, 구류의형이나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 처분일수 또는 복무 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7항 상근예비역의 소집 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18조의 4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현역병 거. 그 기억나시죠? 전역 보류 사항. 형구불제, 중작훈련함, 전공질 입원. 그 기억나시죠? 네,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목은 약간 다르죠? 당연하죠. 현역병은 전역이니까 전역 보류.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하는, 그러니까 소집 해제 보류. 8항 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자,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입니다. 외. 기간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파견 가는 거는 뭐 지금 언급했던 이것도 결국에는 파견 근무 보내는 건 누가 보냅니까? 총장이 보내죠. 근데 군부대 또는 군부대를 지원하는 기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그냥 보내는 건 총장이. 근데 군부대 외에 기관으로 파견할 경우에는 총장이 하긴 하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군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 일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지. 이를 지원하는 기관 이러니까 군부대가 아닌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외의 기관하고 동급으로 볼 수도 있다. 그거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외자가 듣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 및 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 기간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 형태에 따라서 소속 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장이 지휘 및 감독을 합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32조는 보겠습니다. 자, 상근예비역 파견 요청 절차입니다. 법 제23조 사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장은 파견 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며칠? 7월 30일.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 소집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장, 이거를 줄여서 소집부대장이라 합니다. 이걸 거쳐서 각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허리야.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 시행규칙 제32조의 2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입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이것도 봐야 돼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해야 됩니다. 자, 복무 중에 만약에 거주지 옮기잖아요. 그럼 그걸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아까 최초 선발된 지역 그거는 복무 전이잖아요.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그거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복무 중에. 그 다음 33조 상건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항 영제 39조에 따라 상건예비역을 지휘 및 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회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서식의 상건예비역 운영 현황서 운영 현황서 나왔는데 매월 나오면 다음 달 10일 나와야 되잖아요. 20일 나오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건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10일 아닙니다. 소집 부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건예비역은 뭐 문제가 많아. 뭐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상건예비역 사고 많이 치잖아. 맞죠? 그러니까 작성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10일은 너무 버겁다. 그래서 20일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20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2항 소집부대장 1항에 따라 상건예비역 운영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 및 작성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한번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항 각군 참모총장은 2항에 따라 상건예비역 운영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됩니다. 됐죠? 운영현황서 다음 달 20일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시행령 제40조 상건예비역의 소집 해제입니다. 1항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74이트 가로로 나왔어요. 주의하셔야 되고 총장은 상건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요 상건예비역 소집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소속 무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호 37조 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호 법제 83조 나오면 전시특례예요. 병력법의 83조는 전시특례. 1항 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호 국방부 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건예비역 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 해제를 명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명한 거죠. 3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면은 땡큐죠, 땡큐. 오! 가래! 오케이! 하고 하는 거죠. 뭐 거의 뭐 전 본 적이 없지만 뭐 지역도 나오죠, 지역. 야, 세종시의 상건예비역 다 없어졌대. 그래서 복무 여기서 만료래. 끝! 오, 땡큐! 하고 집에 가는 거죠. 1항 3호 방금 얘기했던 거 땡큐. 해당되어 소집 해제된 사람은 상건예비역 복무를 뭘로 봅니까? 마친 것으로 보니까 얼마나 땡큐예요. 마친 것으로 봅니다. 됐죠? 시행규칙 요것도 날짜가 나와서 애매한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34조 상건예비역 소집 해제 절차 1항 각군 총장은 가로 40조 1항 호단에 따라 상건예비역에 대한 소집 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장이 위임된 경우에 소속 군부대장을 말합니다. 아까 위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위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피드백. 네. 영제 40조 1항에 따라 상건예비역 소집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며칠 전? 10일 전. 기억하셔야 되겠죠. 상건예비역 소집 해제 명령서, 인사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를 상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건예비역 소집 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일을 일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 명령을 취소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네. 2항 각군 참모총장은 1항에 따라 상건예비역 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 및 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건예비역 소집 해제 명령서와 병적 기록표를 지방명문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전역증입니다. 병역증 아니에요. 상건예비역까지는 전역증입니다. 그 전화본부장까지. 예. 얘도 전역을 한번 했잖아. 했기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현역에서 좀 현역은 복무 끝나고 전역이 되는 거고 얘는
그 초기에 군사훈련 받았을 때 전역되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네. 나중에 전환복무가면 이게 이제 전달 15일 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또 다시 볼 거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승선입니다. 승선. 법 제21조의 이 승선 근무 예비역의 편입 등입니다. 여기 뭐 별표에 있는 거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 2항 1호 및 2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 항기사라, 이게 줄여서 항기사 그래. 정기사 나오면 틀립니다. 항해사하고 기관사만 되는 겁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1호 57조 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 군사교육단 사관 후부생 또는 부사관 후부생 과정, 부사관 해군만 해당되는 거죠. 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해양대학교 가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신 적 있죠? 해군 제복 같은 걸 입고 돌아다니는데 한국해양대학교 막 써 있어요. 걔네들 물론 장교로 가는 애들도 있고, 장교로 안 가면은 여기로 가는 거죠. 네. 자, 전산요원하고는 다릅니다. 승선근무 어떤 업체에서 복무하는 거는 동일한데, 전산요원은 뭐냐면은 그 업체가 병역 지정 업체여야 됩니다. 근데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지정 업체 그거하고 무관하게 뭐죠? 대신에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나죠. 맞죠? 역종도 다르잖아. 전사는 보충역이고 얘네들은 예비역이잖아요. 맞죠? 자, 2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애들만 해당되는 거죠. 맞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 이거 해수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 나오면 틀려요. 네. 아까 우리 몇 시부터 했죠? 15분부터 했죠? 아직 멀었네. 2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됩니다. 1호 예비역 장교의 병적 1항 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후부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호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은 1항 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 후부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3호 예비역 병의 병적은 1항 2호 아까 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 맞죠? 에 해당하는 사람.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그 과정, 교육 과정을 마친.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목이 메이네. 자, 3항 병무청장은 주어 잘 봐야 됩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결정, 편입 인원의 결정, 승선근무예비역에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 인원의 결정을 합니다. 자, 아까 상관예비역은 뭐가 나왔었죠? 뭐라고 되어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원의 범위에서 나오면은 당연히 틀린 거죠? 네. 그 다음. 전산요원 파트도 똑같아요. 편입 인원의 결정, 업체별 배정 인원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병장입니다. 지병장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주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사항. 일항 및 사망에 따른 승선 근무 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 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공부하잖아. 대통령령. 자, 법 제23조의 2 승선 근무 예비역의 복무 1항 21조의 2에 따라 승선 근무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 기관사로서 몇 년간? 3년간. 2년간. 아닙니다. 3년간 승선 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여기 현역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예비역, 장교, 부사관 막 나오잖아요. 현역병이 될 수가 없어요. 상근 예비하고 똑같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됐죠? 예. 2항 21조의 2, 1항 2호 뭐였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해수부 장관 과정 마친 뭐 그거 맞죠?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 근무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55조에 따른 뭐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1항에 따른 승선 근무 기간에 산입을 해줍니다. 됐죠? 네. 예비역 장교하고 부사관은 여기에 적용이 아닙니다. 왜? 왜죠? 상식적으로. 후보생 과정을 하잖아. 후보생 과정을 마치잖아요. 요걸로 퉁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퉁. 됐죠?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2호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비역 병. 아니지, 예비역 병이 아니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가는 그 친구들. 예. 그 애들은, 그 대상자들은 후보생 과정이 없잖아요. 예. 자, 3항.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1항의 의무 복무 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직장 관할 지병장이죠. 그 승선 근무 예비역이 복무하는 그 업체가 위치한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 명무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4항 승선 근무 예비역의 소집, 승선 근무 예비역의 승선 근무 기간의 계산, 소집 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기 표시가 사라졌는데 옛날에 이걸 가로로 쳤어요. 가혹하죠. 그냥 참고하십시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나. 장담은 못해요. 네. 그 다음. 승선 근무 예비역 파트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나왔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법 제23조에서 승선 근무 예비역의 신상 변동 통보입니다. 승선 근무 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수산업 분야의 업체, 이하 2절에서는 그냥 해운업체 등이라고 합니다. 의 장은 CEO죠, CEO. 맞죠? 승선 근무 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 등. 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네? 14일이네. 자, 병역법에 나오는 신상 변동 통보는 대부분 다 뭐다? 14일 이내로 돼 있어요. 이내에 관할 지방 명무청장. 여기 이제 구체 딱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풀이를 해놨죠.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해운업체 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 명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합니다. 앞으로 요 가로는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직장 관할이에요. 맞죠? 업체가 있는 거기 관할하는 지명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상변동 통보 한번 보겠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자, 승선 근무 예비역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여기는 신상 변동 통보의 사항에 보면은 내 본인 사람에 대한 신상 변동
내용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모두 들어가 있다? 내가 복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1호.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그 다음에 2호.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이걸 알아야지 복무기간 계산이 되지. 맞죠? 네. 그 다음에 3호.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뭐죠? 정지된 경우. 4호.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5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23조의 1항에 따른 몇 년간? 3년간 승선근무 기간, 이걸 줄여서 그냥 승선근무 기간이라 합니다. 이하 이제 그냥 승선근무 기간 이렇게 나오면은 3년 이거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마칠 수 없는 경우입니다. 6항 30세 35세 아닙니다. 30세까지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됐죠? 7호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휴영직폐 코드로 휴영직폐. 전산에도 이게 나와요. 휴영직폐가 나와요. 이거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8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면 뒤에 또 대통령령으로 뭔가 풀어져 있겠죠? 예. 그래서 요 8가지. 법에는 요 8가지로. 예. 요 8가지 사항이 신상면도 통보의 사항입니다. 됐죠?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뭐 표시해놨죠? 자, 3호부터 6호까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입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편입 취소의 사유. 뒤에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근데 이제 3호는 세모를 쳐놨죠? 취소는 편입 취소 사유가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정지는 아니에요.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법 제23조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뭐라고 되어 있죠? 편입 취소입니다. 편입 취소 및 의무 부과입니다. 1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뭐 한답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사지선다인데 제법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렸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1호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뭐라고 되어 있죠? 취소된 경우죠. 근데 이게 정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네. 정지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호부터 4호까지는 그대로 나왔고요.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3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 기간 뭐죠? 3년.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호 30세까지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요걸 정지로 바꿔놓고 나왔어요. 바꿔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정지를 못 본 거야. 아니면 공부가 덜 돼갖고 정지도 맞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뭘 많이 껐냐? 이걸 틀렸다고 한 거야. 왜? 3년이 없다고. 숫자만 들이 외우고 있는 거야. 예. 강의 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안 보이죠. 5년, 3년, 30세. 5년, 3년, 30세. 3년이 없네? 탁! 제법 틀렸어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정지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자, 5년간 3년의 승선근무기간을 하면 되잖아요. 맞죠? 네. 만약에 내가 22년도에 면허가 하여튼 징계를 받아갖고 면허 정지가 됐어. 예. 내가 21년에 만약에
1월부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면 21, 22, 23, 24, 25. 맞죠? 요 안에 3년만 하면 되잖아요. 21년부터 25년 사이에 3년만 하면 되잖아. 맞죠? 21년에는 정상적으로 했어. 정상근무. 22년 못했어. 정지돼갖고. 23년도에 풀렸네? 했어. 24년도에 했어. 그럼 3년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지는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없죠.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 신분으로 당연히 복귀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계산공식 아까 전에 그거 계산공식 나왔잖아요. 계산공식 맞죠? 그겁니다.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아까 그 계산공식에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으로 안 보내는 거죠. 6개월 남았는데 현역병 오면 오히려 더 부작용 생기지 않나? 불협화음 생기고 막 골치 떨리든. 자, 4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편입돼갖고 한번 취소됐잖아요. 그 다음 못 가요. 또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예. 다음 장.